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자, 민족문화의 발달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조선 초기에는 민족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어. 그런데 이 조선 초기에 민족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었던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그거는 한글 창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자, 이 시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됐다. 자, 여러분들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가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말은 짓거릴 수 있었어요. 그죠? 라라빠빠 네네네네 그렇죠. 네, 나름대로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한 겁니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쓸 수 있었냐? 쓸 수 없었어요. 근데 물론 쓸 수는 있었지. 그렇지만 어떻게 썼었냐면 바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와서 써야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글자 생활한다면 한자를 쓰거나 아니면 한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나름 만들었던 글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두야. 근데 여러분들 이두도 역시 뭐냐면 한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두가 쉬울 거 아니? 어려울 거 아니? 겁나 어려워. 조는 어려워. 알았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와 이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백성이 쓰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백성들이 어떤 문자 생활 같은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이 시험지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는데, 자,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자, 백성들이 뭔가 문자 생활을 한다면 그 문자를 좀 더 어떻게, 그렇지, 편리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훈민정음을 누가 창제했는데? 라고 그걸 물어볼 수 있어. 자, 누가 만들었어? 네,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자, 세종대왕과 함께, 자, 무슨 학자? 네, 그렇죠. 집현전에 있었던, 학자들이 만들었다. 요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갈게. 일단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글자니? 28개지? 28자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훈민정음 얘기할 때 표문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표문자라는 건 뭐냐면 표시할 수 있다. 어떻게? 음대로. 그러니까 음이라는 건 소리지.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문자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훈민정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독창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본 글자하고 중국 글자하고 어때요? 비슷하지? 약간 또이또이야. 자,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도 한자를 통해서 좀 통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비슷한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완전히 독창적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한 그런 글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뭐가 그치 사용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훈민정음의 특징이야. 자, 어쨌든 간에 이 훈민정음을 날로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널리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훈민정음을 갖다가 보급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럼 보급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뭘까요? 훈민정음은 뭐야? 글자잖아. 그럼 글자를 뭐를 해야 돼? 책을 찍으면 되겠지. 그래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는데 첫 번째로 찍은 책이 바로 뭐냐면 용비어천가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훈민정음으로 만든 최초의 책 이름 뭐라고? 용비어천가. 뭐라고? 용비어천가.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일바다. 그치? 얘가 최초야. 알았어?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라는 것은 용자가 이거는 왕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을 세운 왕은 정당하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써놓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월인 청강지곡이라는 거 만들어냈어. 그래서 이 월인 청강지곡은 불교식의 찬송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그 노래들이 많이 들어있는 월인청강지곡, 네, 요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에서 하급 관리를 갖다가 뽑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하급 관리를 뽑을 때는 반드시 무슨 시험을 봤냐면 한글 시험을 봤다는 거지. 자, 왜 그러냐면 하급 관리라는 것은 관직이 높지는 않고 이제 낮은데, 이 낮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백성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 같은 경우 어려운 한자 몰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쓰는 이 한글을 갖다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하급 관리들을 갖다 뽑을 때는 반드시 무슨 시험 봤다? 네, 한글 시험 봤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의의는 바로 뭐냐면, 자, 우리나라만의, 자, 뭐가 된다는 거야? 고유의 글자다.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나라만의 뭐다? 고유의 글자. 그치? 우리나라 글자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어. 자, 훈민정음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 훈민정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민족문화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뭐했다?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친구들 굉장히 잘 나온다. 어떤 책에서는 이게 자, 국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자, 이것도 여러분들 맞는 얘기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그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자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백성들은 뭔가 이제 내가 뭘 표현하고 싶어. 그치? 뭐라고 표현하고 싶었냐면 난 널 정말로 사랑했잖아. 으르렁 으르렁 뭐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야.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자,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치? 내가 사랑하는 그 표현 그거를 갖다 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은 쓸 수 있었지. 뭐를 통해서? 한자를 통해서. 그러나 일반적인 백성들은 내가 정말 사랑해. 내가 카이를 너무 사랑해도 카이야 사랑해. 이걸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랬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백성들도 이제 글을 다 쓰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양반만 따로 아니면 그냥 일반 백성만 따로 이렇게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발달했다라고 얘기해서 민족문화가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니까 민족문화가 발전했구나. 네, 요거까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자, 이 당시에 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서적들이 엄청나게 편찬되게 되는데 사실 서적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 조선이란 나라를 갖다가 자, 유교적으로 통치할 것인데 그 질서를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될 거야.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막 세워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나라가 뭔가 유교적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자기네 식으로,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식으로 한 마음으로 통일해야 돼. 그러면 통일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바로 뭘까요? 교과서 같은 걸 발행해가지고 자기 뜻을 담은 교과서지. 왜냐면 그거를 세뇌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물론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세뇌당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 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굉장히 좋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유교 통치 질서를 어느 정도 확립하기 위해서, 자, 뭐를 편찬했다? 서적을 편찬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1번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네, 역사서와, 자, 그 다음에, 네, 의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역사서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례서라는 것은 예의 범절에 대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책을 갖다가 만들어낸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 그거는 조선을 갖다가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역사서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조선이란 나라의 그 왕들에 대한 그 업적 같은 거 그런 걸 기록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을 거냐면 아주 훌륭하다. 이 왕들은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나라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조선 건국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서나 의례서 이런 걸 썼다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선생님과 함께 자, 역사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나왔던 역사서는 자, 고려사 전료 이런 게 나왔어. 자, 일단 여러분들 고려사 전료는 자, 어느 나라 역사에 대한 책일까? 네, 고려사겠죠. 그쵸? 네, 이거 헷갈리면 겁나 똘추야. 그지? 이거는 당근 네, 고려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나왔던 것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서 자,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국통감.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책이 있는데 자, 이 책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읽고 기억하고 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조선 왕조실록이다. 자, 일단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건 뭐냐면 실록이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것들만 적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 맞을까 아니면 틀릴까? 맞아.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거짓말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건 대부분 뭐를 중심으로 해서 썼느냐? 사초를 중심으로 해서 써. 사초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왕과 신하가 있다면 둘이서 대화했던 거, 막 이렇게 터크 어바웃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썼다는 거야. 사초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라를 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왕이 코딱지를 팠어. 그치? 그런 다음에 먹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는 거야. 왜? 그거를 갖다가 옆에서 그 역사 쓰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먹었네? 처먹었네? 이러면서 그거 다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초라는 거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벌어질 수 있냐면 사실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고선 마음에 안 드는 거 빼버리고 싶죠. 그쵸? 빼버리고 싶단 말이야. 자, 그러기 때문에 왕한테 안 보여줬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당 왕한테는 못 보여줘요. 그 다음 때에 이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때 왕은 그 전 왕에 대해서 볼 수 있어. 코딱지 팠네? 이런 거 볼 수 있지만 코딱지
착지를 판 실제 왕은 볼 수 있다 없다? 못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당 그 당시 그게 기록되었을 때 그 해당 왕에게는 이것이 비밀로 붙여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절대 볼 수 없었다는 거까지 기억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가 보여주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자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시험제 잘 나온다. 자, 이것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세계 기록유산. 자, 이거에 이게 등재되었다. 그러니까 등재됐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왕조실록이 중요해. 조선 왕조실록은 누구 때의 역사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 조선을 처음으로 세웠던 태조 임금부터 해가지고 자, 누구까지 들어가 있냐면 철종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고 가는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책들을 갖다가 배울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책들을 배우다 보면 좀 짜증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책 이름들이 쉽지가 않은데 얘네들이 시험 문제 다다다다 나와버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 시험 문제 나오는 스타일을 알려줄 건데 일단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책들을 갖다 다 그냥 섞어버려요. 섞은 다음에 자, 다음 중에서 역사서만 골라내봐 또는 다음 중에서 지리서만 골라내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이름을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역사서를 분간할 줄 아는 거죠. 역사서는 일단 뭐가 들어가? 이런 게 들어가. 그치? 역사라는 말로 사 이런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이란 말이 굉장히 잘 들어가요. 왜? 통으로 한번 훑은 거기 때문에. 그치? 자, 그 다음에 조선 왕조실록 기록이라는 거잖아. 역사서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역사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의례서 2개 공부하고 갈 건데 자, 첫 번째 의례서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국조오례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국조오례의라는 것은 자, 딱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국가 행사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자, 국가 행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례가 있잖아. 그거를 갖다가 정리한 책이다. 그치?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에서 왕하고 왕비하고 서로 이제 결혼을 한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예의 범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적어 놓은 게 바로 뭐냐면 국제오례의야. 알았어? 그래서 국제오례의 기억하고 그다음에 국제오례의가 뭐라고? 그치? 국가 행사 그 의례를 정리했다. 국가 행사의 의례를 정리했다. 그러면 이거는 국조오례의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애가 있는데, 자, 걔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삼강 행실도.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삼강 행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 유교 윤리가 있단 말이야. 그치? 유교 윤리. 그러니까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윤리가 있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니? 충효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강 행실도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효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았어요? 효자 얘기. 그러거나 또는 누가 많이 나오냐면 충신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효나 충 이런 거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여자한테 되게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연료입니다. 연료. 그러니까 뭐냐. 남편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팔자 펴야지. 그치?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그런 거 안 돼. 안 되고 끝까지 네가 한 번 여기에 갔으면 이 집 귀신이다. 왜 귀신인데요, 사람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정절을 지켰던 그런 여자 있잖아요. 자, 그런 여자들, 연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주로 여기다가 적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유교 윤리를 뭔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냐? 보급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만 잘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보급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주 킥포인트 단어가 하나 들어간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쉽게 보급한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아니 쉽게라는 단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는데 자, 따지고 본다면 삼강행실도라는 이것은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 거냐면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백성들은 사실은 일자무식이거든요. 굉장히 멍청하거든. 왜냐면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되게 멍청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 예의범죄를 가르쳐야 돼.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니? 쉽게 가르쳐야 되겠지. 그러면 쉽게 어떻게 가르치냐고. 일단 첫 번째 한글이야. 한글로 적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 아주 중요한 거야. 그림으로 그렸어. 알았어? 그림으로 막 충신에 대해서 그려주고 연려에 대해서 막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강 행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림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하 이거는 삼강 행실도구나. 난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대로 지금 다 찍어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아주 열심히 해야 돼. 이거 나와가지고 틀리면 너희들이 똘치지. 선생님은 잘했죠? 네, 잘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아보고 갈 거냐면 바로 지리서와 그 다음에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 자, 일단 지리서와 지도를 만든 목적이 있어. 그거는 바로 왜 그러냐면 자, 그때 당시에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 자, 그래서 국가를 갖다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자, 이런 지리서나 지도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조선이 막 세워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돼. 그런데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니? 내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야 돼. 그게 바로 뭐야? 지도지.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바치던가 아니면은 이 나라는 어떤 스타일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적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어떤 작물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산이 뭐가 있고 이런 걸 일일이 다 적어서 낸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지리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뭔가 편리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지리서나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지리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종 때 만든 게 있는데요.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세종실록 지리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거 네, 요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시대죠. 그래서 조선은 몇 도야? 8도지. 그래서 8도 지리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있잖아. 자, 지리지의 특징은 어떤 글자가 들어가지? 지라는 글자가 들어가. 그치? 땅지자를 써가지고 지라는 말이 딱 들어가요. 아, 그러면 이거는 지리서구나. 그치? 지리지. 그치? 이거는 다 지리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동국, 여지, 승남.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자가 들어가면 아, 이거 지리서구나. 딱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지도가 조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지도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팔도도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팔도도라는 게 뭐야? 우리가 조선은 몇 도? 8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지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전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요거는 실질적으로 주관식 1타면서 동시에 서술형 1타. 알았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바로 뭐냐면 혼일, 강리, 역, 대, 국도지도. 자, 다시 한번. 자, 이 중에서 하나라도 글씨가 빠지면은 그거는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지금부터 해보자. 뭐라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자, 해봅시다. 뭐라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자, 뭐라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자, 앞에 있는 PD님 같이 시작.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요거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선생님이 판서를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든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일종의 뭐냐? 세계 지도인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세계 지도를 만들기는 했지. 그러나 다른 나라에 있는 세계 지도는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다 불타고 막 이래가지고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나라의 혼일강리 역대국도는 끝까지 남아있어.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자, 동양에서 만든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에서 자, 가장 뭐다? 최고의 지도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최고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다?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지도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 조금 되게 웃긴데요. 자,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쪽에 이제 유럽이랑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거대하게 그린 것이 바로 뭐냐면 중국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서 한 4분의 2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야? 중국 중심으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되게 황당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누구 중심으로? 중국 중심의 뭘 가지고 있었다? 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를 임금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이런 특징이다라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짧게 불러야 돼. 짧게 여러분들 네, 그죠? 혼역이라고 불러볼게요. 이 혼역 지도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인터넷 쳐가지고 그 그림 반드시 알아야 돼. 또는 이제 교과서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그림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그림까지 잘 연관 지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이번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조선이란 나라는 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어.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만 만들어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실용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PD님이 뭔가를 발명했어요. 이제 뭐를 발명했다라고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PD님 뭐 발명해 보실래요? 네, 뭐 발명해 보실래요? 무선으로 카메라 네. 찍는 거예요. 아, 무선으로 카메라 찍는 거. 우리 피디님은,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선생님이랑 이렇게 강의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즐거워하진 않는데, 뒤질래? 네. 방금까지 있었던 얘기들 다 없는 얘기예요. 우리 피디님은, 네, 선생님을 계속 찍고 싶어 해요. 네, 무선으로 이렇게 찍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방금 우리 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선으로 찍고 이런 거 되게 실용적이지 못하죠. 아주 필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달했냐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발달했다. 실용적인 과학기술이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과학기술이 결국 누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냐면 백성들의 편리한 생활과 관련이 있어. 즉 다시 얘기하면은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을 발달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이 농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과학기술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천문학과 그 다음에 네, 역법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되는데, 천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역법이라는 건 뭐냐면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역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천문학과 역법은 무엇과 다 관련이 있냐면 농업 발달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쵸?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태양이 또는 이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대표적으로 별자리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천문학이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별자리 같은 거 왜 연구할까? 별자리에 따라서 뭐가 바뀌니? 계절이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절을 연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역법이라는 것도 뭐를 연구하는 거야? 계절을 연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달력이니까.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계절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데? 농사 짓는 방법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농업하고 관련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왕권 강화하고도 굉장히 관련 있는 거야. 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연구야? 하늘에 대한 연구. 즉 바로 누구야? 왕에 대한 연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 관련이 있다. 천문학과 역법은 농업 발달, 왕권 강화 관련이 있다. 요거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천상 열차 분야지도라는 것이 나와요. 천상 열차 분야지도. 그죠? 자, 우리 친구들, 네, 이제 지도에, 지자만 들어도 우리 친구들은, 으악! 막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지금 막 이름들이 너무 기니까. 그치? 자, 어쨌든, 천상 열차 분야지도, 네, 이게 나온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이거는 뭐를 쫓아한 거냐면, 고구려에 천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이미 하늘을 지도처럼 그려놨단 말이야. 그게 바로 고구려의 천문도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왕권이 강했다는 것을 표시한다. 맞아, 틀려? 맞아. 그치? 선생님, 왕권 강화와 천문학은 다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혼천의와 그 다음에 간의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혼천의와 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이라는 것이 바로 뭐니?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늘이지. 그러니까 하늘을 측정하는 기구인 거야. 그러니까 별자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를 마치 약간 지구본처럼 생겼는데 이걸 통해서 각도를 재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체, 하늘이 어떻게 운행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별자리의 움직임 같은 거를 관측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혼천이, 간이 이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갈 것이 바로 뭐냐면 자경루라는 것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 자경루는 바로 뭘까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거는 물시계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일단 자경루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시계가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자동 물시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알림 기능. 거기에 보면 종이 있어. 물시계인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시계가 아니라 굉장히 거대해요. 이 시계 하나가. 알았지? 자, 그래서 이 시계를 움직일 수 없어. 그 다음에 이 시계가 뭘 가지고 있냐면 약간 종 같은 걸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 종을 뚱뚱 이렇게 쳐가지고 지가 스스로 쳐가지고
해가지고 얘가 알려줘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 물시계 알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앙부일구예요. 앙부일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앙부일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해시계다. 그런데 이 앙부일구 할 때 앙부일구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솥단지란 뜻이야. 왜냐면 이게 마치 이렇게 솥단지처럼 약간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손모양 이렇게 나와요. 손모양. 손모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앙부일구구나.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앙부일구, 그쵸? 피디님 조금 귀엽게 시작. 앙불구.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앙부일구, 네, 무조건 뭐다? 네, 손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네,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애가 있는데, 얘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얘들아, 칠정산이라는 게 있어. 이 칠정산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뒤에 산이 붙어 있으면 이건 뭐냐면 달력이야. 왜냐면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해서 적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달력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원래 칠정산은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아라비아의 역법이 있었어.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역법이 있었냐면 중국의 역법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야. 알았어? 다시 한번. 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중국의 역법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아라비아 사람들, 너희들 아라비아 숫자 알잖아. 1, 2, 3, 4, 5, 6, 7, 8, 90. 그치?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자 개념이 굉장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학을 잘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역법, 달력이 얘네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라비아와 중국의 그 역법을 바탕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나 이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느냐? 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역법 자체는 아라비아나 중국 스타일로 한 거야. 그러나 기준을 누구로 잡았다는 거야? 한양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우리만의 독특한 달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 이틀, 서희, 너희 이렇게 숫자를 셌기 때문에.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칠정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이때 당시에 자, 농업 관련 그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인지의라는 게 있어. 자, 인지의라는 건 뭐냐면 보면 알겠지만 지가 땅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의 넓이를 재는 기구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하고 관련이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추구기가 있어. 너희들 추구기 같은 경우는 비의 양을 갖다가 재는 거죠. 그러니까 비의 양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농사하고 관련이 있지. 자, 그런데 이때 시험 문제 1타로 나오는 게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농사직설이야. 자, 이 농사직설은 책인데 이거 누구 때 만들어졌냐면 세종 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식의 자 뭐다? 농법을 정리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농사책들이 많았어. 근데 대부분은 중국에서 넘어온 거야. 근데 여러분들 중국 땅하고 우리 땅하고 같니 아니면 다르니? 당연한 거지만 짱깨네 땅하고 우리나라 땅하고 같지가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걔네 나라에서는 이게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나. 그러니까 걔네 나라 스타일로 농사를 지어.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농사 지었을 때 이것이 맞질 않는 거야. 아다리가 안 맞아요. 그쵸? 아다리. 아다리 알아요? 아다리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스타일로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농사직설이야. 그래서 농사직설은 우리나라식의 농법정이다. 벌써 우리나라식의 그 독특한 것을 두 개 배웠어. 일단 첫 번째 뭐야? 칠정산이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농사직설까지. 한 가지 더 배울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네 묶어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생님과 함께 이제 알아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의학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자. 자 의학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방유치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의방유치는 일종의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 집마다 그 의학 백과사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에는 집마다 의학 백과사전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찢어졌을 때 어떻게 해라 그런 게 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의학백과사전. 그게 바로 의방유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얘가 바로 뭐냐 향약 집성방 이라는 책이 있어. 알았지? 그런데 이 약을 갖다 보니까 약재에 대한 거예요. 약재. 근데 약재인데 향이 뭐야? 고향향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나는 뭐로? 약
약재를 표시한 책이 바로 뭐냐면 향약집선방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의학계통의 책이 많았느냐?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다 어디서 온 걸까? 중국에서 온 거야. 지금 난리 났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산 없으면 지금 난리 나. 그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이 당장 아파.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대로 약재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약재가 중국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 초기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냐면 향약집선방이야. 그래서 향약집선방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로 만든 것이다. 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스타일로 한 게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칠정산, 두 번째 농사직설, 세 번째 향약집선방까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여기로 와가지고 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당시에 활자가 굉장히 발전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무슨 활자? 금속 활자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 그래가지고 금속 활자 만든 게 개미자하고, 그 다음에 개미자. 네, 개미자. 개미자 왠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개미자. 네, 개미자. 지금, 네, 개미자. 개미자. 네, 개미자. 네, 개미자. 네, 굉장히 지금 상태 안 좋죠? 피디님 이 그림을 통해서 느끼는 게 어떤 게 느껴져요? 네. 개미가 세 번 자요. 아, 개미가 세 번 자요? 네.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네, 이 표시를 세 개를 그렸더니, 개미가 세 번 잔다고, 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오늘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갑인자라고 있어. 갑인자. 그래서, 얘들아, 자라는 거는 뭘까? 글자란 뜻이고, 그 다음에 개미년에 만든 금속활자. 그 다음에 갑인년에 만든 금속활자. 그래서, 개미자, 갑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물론 누구의 어머니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죠? 미자, 이런 거. 인자, 이런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주고 갈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사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발달해. 그래서 화포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화차라고 해가지고, 이 화차는 뭐냐면, 불화살 있잖아요. 그거를 싣고 다니는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 같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화차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신기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그 신기전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일종의 화약인데, 이 화약에다가 불을 붙여. 그러면 신기전은 로켓처럼 이게 날아가요. 날아가가지고 외적을 갖다가 이렇게 소탕할 수 있는 그 기구가 바로 뭐냐면 신기전이야.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신기전이라는 영화 굉장히 재밌거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되게 추천하긴 하지만 그 신기전에 나오는 스타일의 그런 신기전은 사실은 구라다라고 그렇게 봐야 돼. 왜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은 이게 신기전이라는 느낌보다는 거의 뭐 핵탄두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막 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영화 같은 신기전을 우리가 이 조선시대 초기에 가지고 있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본 땅도 우리 땅, 중국 땅도 우리 땅, 네, 그 난리가 몽골 땅도 우리 땅, 지구는 우리 땅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알았지? 어쨌든 간에 신기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때려준 애들이 있어. 자, 일단 누구를 때려줬을까? 그렇죠. 오덕들을 때려줍니다. 네, 일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좀 많이 때려줬고 그 다음에 네, 여진족을 토벌하는데 많이 썼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 군사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 조선이라는 곳은 어떻게 예술이 발달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조선이 예술이 발달한 그 스타일을 다가 보니까 이 두 가지 스타일을 얘기할 수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이 시기에는 양반 중심의 예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야. 그치?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삽질해가지고 자기네들 퍼먹기도 굉장히 바빠요. 그쵸?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엘레강스하게 예술을 발달시킨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양반이 거의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예술 생활을 많이 했었냐면 선비들이 예술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아느냐? 여보 자기 말고 또 자기, 네, 자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자기는요, 분청사기라는 자기가 유행한다. 선생님이 분청사기는 고려 말에 나왔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 분청사기 같은 경우는 청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닌 그 딱 중간에 하늘색 비슷한 그런 도자기를
사기를 우리가 분청사기라고 그래. 근데 이 분청사기가 조금 더 발전하면 드디어 조선의 유명한 뭐가 나오는 거야? 백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백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비의 지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백자는 흰색이죠. 그러면 흰색이라는 건 청결하고 깨끗하다.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쵸? 근데 선비에 대한 지조를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백자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그림, 자, 반드시 기억하고 간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사관수도라는 것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류도원도라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군자가 나와. 자, 보자. 고사관수도는 이거는 강희안이 그렸어요. 강희안. 그런데 시험 문제 고사관수도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어떤 선비들의 자, 뭐를 보여준다?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선생님이 요거 써준 거 고사관수도, 목류도원도, 사군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치던지 아니면 응가노트에 선생님이 그림을 다 갖다 놨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갖다 다 보셔야 돼요. 알았죠? 요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와. 고사관수도는 뭐냐면은 일단 절벽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을 갖다가 절벽에서 어떤 한 선비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 선비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그렸다 해가지고 우린 뭐라 하면 고사관수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강희안이 그렸다. 이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목류도원도는 누가 그렸냐면 안견이 그렸는데 이 안견이라는 화가가 이거는 목류도원도 할 때 여러분들 몽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몽키 할 때 그 몽은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들 목류도원도 할 때 몽은 뭘까? 꿈몽이야.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안평대군이라는 왕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얘기를 갖다 안견한테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해 준 거야. 그때 안견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그린 거야. 알았어? 그랬기 때문에 이 목류도원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가냐면 이것이 현실세계인지 이 그림을 보면 현실세계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이상세계인지 그러니까 이상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제 내 꿈속의 세계라는 거죠. 이거를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두 가지가 뭐를 이루고 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굉장히 어떤 꿈꾸는 듯한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야.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시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대단한 문화유산이 뭐냐면 목류도원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가 측정이 불가능한 문화재가 몇 개가 있어요. 진짜 손꼽히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목류도원도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류도원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목류도원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왜 합니까? 네, 공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제 그렇죠. 멋있는 남자친구 사귀고 그다음에 예쁜 여자친구, 아이유 같은 여자친구 네, 사귀어가지고 네, 우리 친구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목류도원도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 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가 있느냐? 네, 일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뭐 박물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한 개인이 이거를 소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도 목류도원도를 뭐 박물관 같은 데서 이걸 전시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개인한테 허락받고 그걸 빌려서 이렇게 전시하고 그런다는 거야. 이게 뭐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류도원도 네, 우리 친구들은 절대 보면 안 돼. 왜냐면 이거 보면 더 졸려. 네, 이렇게 졸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친구들 졸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목류도원도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군자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선비들의 지조를 보여주고 있는 네 개의 식물, 매, 난, 국, 죽, 네, 이거를 갖다 그린 거야. 알았어? 그래서 사군자라는 것은 매, 난, 국, 죽이야. 그래서 매화. 그 다음에 매화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화투를 좀 쳐보면 거기 매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네, 사쿠라라고 모르게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냐면 난 알죠. 난 그치? 그 다음에 선생님 난 한번 쳐볼까요? 네, 선비처럼 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네,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그림 알죠? 그 다음에 국화. 그냥 죽은 뭘까요? 본죽일까? 아니겠지. 네, 앞에 있는 피디는 막 이래, 본죽 뭐 이러고 있어. 네, 지금 앞에 있는 피디는 뇌가 없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뭘까요? 대나무. 알았지? 대나무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누구를 보여주는 거다? 선비의 어떤 지조를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사군자다. 요거까지, 네,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그림까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냐면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야. 자, 일단 세종 임금 때 자, 박연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악을 정리하게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악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지? 궁중음악, 그치? 이걸 정리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종묘제례악이라는 게 있어요. 종묘제례악이라는 게 발전하게 돼. 그래서 종묘제례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종묘라는 것은 왕실에 있는 제사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낼 때 좀 우울하지 않게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음악을. 그래서 빰빰빠바바 빰빠라바바바 빰빰빠바바 이건 서양식인데 바이올린인데 그러니까 빰빰빠바밤빰빰 가야금 튀기는 거야. 빰빰빠바밤빰빠바바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종묘제례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성종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성종 때 악학괴범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악학괴범은 바로 뭐냐면 일종의 악보야.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노래들을 다 모은 일종의 악보. 그게 바로 뭐냐면 악학괴범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한문학이 발달해요. 아무래도 한글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양반을 중심으로 한 한자 문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자, 뭐가 만들어지느냐? 동문선이라는 시집이 만들어진다. 이 동문선이라는 시집은 어떤 시집이냐면 네, 그렇죠. 한자로 만들어진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 그게 바로 뭐냐면 동문선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네,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역사 1을 공부하고 있는 빡친 친구 여러분들. 네, 시험 공부하느라고 네, 고생이 아주 쩔고 많아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근데 또 하나, 나 공부하는데 좀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런 생각은 집어쳐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지. 그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집중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시험 기간에는 엄마 아빠한테 다 맡기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교회에서 선생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도 선생님은 시험 기간 한 달 전부터 학생들 핸드폰 저는 다 그냥 무조건 걷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리 반응해도 무조건 걷어요. 근데 걷어가지고 그냥 공부 시킵니다. 왜냐면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엄마 아빠한테 맡기시던가 아니면 정 안 되면 선생님한테 맡기세요. 네, 선생님이 팔아먹진 않을게. 팔아먹진 않고 여러분들 카톡 뭐 했나 그러면서 그런 거 절대 보지 않아요. 선생님이 맡고 있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핸드폰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기 싫어 해도 우리 친구들 딱 결단하는 거야. 왜냐면 너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다 하기 싫어. 다 하기 싫어. 그러니까 결단을 딱 하고 와,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하면서 이제 연락이 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그래도 공부하기 싫다면 고민 게시판에 여러분들 써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지금 공부를 쳐해라 이렇게 하면서 안 그러면 너 똘추대 그러면서 선생님이 글을 써줄 테니까 네, 우리 친구들 용기 내세요. 자, 친구들과 함께 빠꽁 시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